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전방의 총성이나 미사일 발사가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K방산의 심장부 연구소 안에서 벌어지는 인재 쟁탈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K방산이라고 하면 K2 전차, K맨 자주포, FA-52 전투기 같은 거대한 무기 체계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무기들의 생명을 불어넣고 적의 심장을 꿰뚫는 정밀함을 설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죠. 그런데 최근 이 방산 인력 시장에서 유례없는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 불리는 국방과학연구소, 즉 ADD의 핵심 연구원들이 짐을 싸서 민간 기업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이직이라고 하기엔 그 규모와 속도가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 명도 없던 이직자가 이제는 수십 명 단위로 늘어났고, 기업들은 이들을 모셔오기 위해 연봉 2배는 기본 억 단위의 스톡옵션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국방의 뇌라고 불리는 ADD 연구원들은 수십 년간 몸담았던 연구소를 떠나 민간 기업으로 향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의 이동이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력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오늘은 무기 개발 경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별들의 이동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판도 변화에 대해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와의 사상 최대 규모 수출 계약을 기점으로 K방사는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기 개발의 방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무기가 필요해 라고 주문을 하면 국방과학연구소인 ADD가 머리를 짜내서 설계를 하고 기술을 만듭니다. 그럼 민간 방산 기업들은 그 설계도대로 물건을 생산하는 역할에 집중했죠. 일종의 관주도형 개발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커지고 전 세계로 수출을 나가다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직접 무기를 제안하고 독자적인 기술로 전 세계 고객의 입맛을 맞춰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업들이 독자적인 R&D, 즉 연구 개발을 하려고 보니 전체 프로젝트를 끌고 갈 경험치 만렙의 리더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무기 체계라는 게 일반 가전제품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만 개의 부품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것이 실제 전쟁터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꿰뚫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ADD의 수석급 연구원들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방 기밀과 기술력을 몸 안에 통째로 담고 있는 걸어다니는 전략 자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을 영입하려고 혈안이 되는 거죠.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21년만 해도 ADD에서 민간 기업으로 옮긴 연구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수출이 터진 2022년부터 물꼬가 트이더니 작년에는 10명, 올해는 벌써 15명이 넘는 핵심 인력들이 방산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년 새 무려 4배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적어 보이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신입사원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 2030년을 구른 수석급, 즉 별들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기업들이 내건 조건은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직된 급여 체계에 묶여있던 연구원들에게 기존 연봉의 2배 이상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에게 새로운 정년 보장과 함께 스톡 옵션까지 얹어줍니다. 연구원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더 역동적인 환경에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폭발한 겁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가 세금으로 키워낸 핵심 인재들이 민간으로 다 빠져나가면 국가 보안은 어쩌냐, ADD가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인재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패러다임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거대한 진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 같은 방산 선진국을 보세요. 로키드 마틴, 보잉 같은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첨단 무기를 기획하고 정부에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산 대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R&D 인력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특히 서울의 방어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은 북한과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요새 도시입니다. 6.25 전쟁 이후 서울은 뼛속까지 전쟁을 대비해 재건되었죠.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 배치가 수상할 정도로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 벽이 핵폭탄의 방사능까지 막아낼 방패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형적, 건축적 방어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대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의 싸움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먼저 포착하고 아파트 지옥이라 불리는 촘촘한 시가지 사이에서 적만 골라 타격할 수 있는 정밀 무기 체계가 필수적이죠. 이런 고난도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립 기술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는 브레인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ADD 연구원을 모셔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을 지키는 거대한 방벽을 넘어 이제는 적이 감히 엄두도 못 낼 최첨단 공격 및 방어 시스템을 우리 기업의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대단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없으면 서울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는 유사시 고가도로를 무너뜨려 바리케이드로 쓸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남산은 그 자체로 단단한 화강암 방공호 역할을 합니다. 이런 물리적 인프라에 더해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흡수한 국방과학의 별들이 세계 최고의 요격 시스템과 타격 무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점령하기 힘들 것이라는 서울의 방어력은 이제 이런 천재적인 연구원들의 머리 싸움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재 유출에 따른 ADD의 경쟁력 약화는 분명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이 외부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도 동시에 민간의 활력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짜야 합니다. 이제 연구원들은 단순히 공무원 마인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발한 무기가 전 세계 시장을 누비고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엄청난 성취감을 느낍니다. 연봉 2배라는 숫자는 그 성취감에 대한 시장의 정당한 보상일 뿐이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K방산의 별들의 이동은 단순한 이직 소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그리고 따라하는 나라에서 새로 만드는 나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숲 사이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별들이 밤을 새워가며 최첨단 방패를 깎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K방산은 더욱 거칠게 성장할 겁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 전차, 레이저 요격 시스템, 그리고 우주 공간을 누비는 군사 위성까지 이 모든 미래 무기의 뒤에는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혹은 여전히 ADD를 지키고 있는 천재 연구원들의 치열한 고민이 담길 겁니다. 무기 개발 경쟁에서 몸값이 뛴다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K방산의 화려한 뉴스 뒤에 이런 뜨거운 인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별들의 이동을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 안보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방산 대국으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일까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요새 도시를 넘어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지식의 소용돌이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파격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